백승재 기자의 뉴스 와이. 자, 백승재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부일보 백승재입니다. 예. 자, 지난해에 영끌족이라고 불리는 2030 세대의 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조사 이래 최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참 집을 사기가 힘든 시대인데 이 내용을 좀 오늘 설명해 주시죠. 영끌이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이런 신조어로 줄임말인데요. 영끌족이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구매한 2030 세대를 가리킵니다. 그만큼 집을 사기가 힘들다는 현 시대를 대변해주고 있는데요. 이같이 영끌족으로 불리는 2030 세대가 지난해 가파른 집값 상승에 놀라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에 나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매입자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030 세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평균 31%로 집계됐습니다. 이 조사가 시작된 2019년은 28%였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건데요. 특히 수도권에 있는 2030 세대의 매입 비중이 높았습니다. 서울은 지난해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40%를 넘어섰고요. 지난해 광역시도별 아파트값 상승률 1, 2위를 차지한 인천과 경기도 역시 2030 세대의 매입 비중이 부쩍 늘었습니다. 인천의 경우 2020년 27%였다가 지난해 33%로 올랐고요. 경기도는 30%에서 36%로 상승했습니다. 네. 그 지난해에 집값 상승률 1위가 인천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1년 동안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인천이었는데요. 그런데 장기 상승률 면에서 보면 인천은 중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이걸 좀 수치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해 1년간 누적 상승률은 인천이 3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과 최근 10년은 세종시가 각각 112%, 168% 상승률로 1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15년 동안 누적 집값 상승률은 부산시가 1위이고요. 최근 20년은 서울시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단기 오름폭은 인천시와 세종시가 높았다고 볼 수 있는데 15년 이상의 장기 보유 관점에서는 서울과 부산의 상승률이 더 높았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수도권의 아파트 값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상승세에서 어떻게 하락으로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공행진을 해왔던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상승장을 마감하고 2년 반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건데요. 예.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 주 수도권 아파트 값은 직전주 대비 0.02% 떨어지면서 2019년 7월 넷째 주 이후 그러니까 132주 만에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고강도 대출 규제와 대통령 선거 변수 그리고 설 연휴까지 앞둔 상황에서 거래시장이 극도로 침체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른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겹쳐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률 1, 2위를 기록했던 인천과 경기의 아파트값 변동률이 128주, 그러니까 약 2년 5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인천은 8개 구 가운데 7개 구에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1월 넷째 주까지 상승하다가 다섯째 주에는 하락하면서 상승세를 멈췄고요. 경기는 45개 시구 중에서 18곳이 하락 전환됐고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백 기자, 이 같은 상황에서 집값이 5% 내려가면은 지방에서 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 5%는 대출 상환의 위험이 따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집값이 내려가게 되면요. 지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저가 주택을 구입해 보유한 가구 중에서 5%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온 것 때문입니다. 이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 하락이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즉 LTV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 결과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보다는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이 대출 불안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LTV가 80% 이상인 고 LTV 가구 비중이 3.4%에 달했는데요. 네. 이를 주택 가격이 5% 하락하게 될 경우 고 LTV 가구 비중은 3.4%에서 5.1%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출 비중이 높은 고 LTV 가구의 경우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적인데요. 특히 비수도권은 수도권과 비교해서 주택시장이 취약한 만큼 가격 하락기에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빚을 많이 끌어다가 지방에 집을 산 사람일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또한 지방에 주택담보대출을 띄고 저가 주택을 보유한 가구 가운데 약 4가구 중 1가구는 LTV가 60%를 넘어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 여하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서민들이에요. 네. 좀 대책이 좀 서민들을 위한 그런 그 부동산 대책이 좀 더 좀 마련이 좀 돼야 될 상황입니다. 예. 자, 뉴스와이 중부일보 백승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백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